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촬영을 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로렌님하고 촬영하는 거 보니까 연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네, 연금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니까 좀 재밌는 걸로 좀 해보려고 우리끼리 우리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해봤고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네. 요 자료입니다. 한국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네.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기에 참 좋고 네. 아 내가 빨리 요 사람들의 대열에 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대열 끼신 거 아닙니까? 예, 현금이 한 10억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10억 없어요. 이게 쉽지 네.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기 앞서서 네. 세계 1등 부자 누군지 아세요? 세계 1등 부자요? 네. 제가 좀 되고 싶은데. 아, 뭐 나중에 되십시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근데 빌 게이츠는 이제 네. 옛날이고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근데 테슬라 주식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많이 아니에요 떨어졌죠. 지금. 네. 지금은 루이비통. 아. 구랑에 더 뜨는 기업 루이비통 회장, 명품 회장. 네, 아르노 회장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211 빌리언이에요. 211 빌리언이니까 2,110억 달러, 네. 280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요. 네, 딱 생각나는 삼성그룹. 제드래곤? 네. 다들 제드래곤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딱 찾아봤는데 이거 포브스에서 한국 딱 놓고 한국의 최고 부자 딱 찾아보니까 1등이 의외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또. 1등. 우리 금융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꿈꿀 법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의외의 인물. 의외의 인물인데 그럼, 뭐 알고는 있어요. 그분이 부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의외니까 최근에 급성장한 방시혁? 방시혁은 한 10몇 등 하더라고요. 방시혁도 엄청 높아요. 1등은 마이클 명주김. 아세요? 마이클 명주김.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의 마이클 명주김이 현재는 9빌리언인가 뭐 10빌리언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뭐 90억 달러 정도 되는 재산으로 우리나라 1등이고 제드래곤이 바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옛날에 강의 때 많이 말씀하셨던 거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부터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는 자료예요. 우리 네. 2011년, 12년 이때부터 나오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매년 나오고 있어서 옛날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냥 네.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그 한국 부자 보고서에 나온 부자들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부자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일단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금융자산 10억. 사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부동산까지 합쳐가지고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죠. 근데 금융자산으로 10억을 만들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인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야,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 많이 들고 있는데 부동산 외에 그냥 현금이나 주식, 뭐 예금 이런 자산으로 10억 이상 들고 있다면 그럼 42만 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세 많습니다. 네.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42만 명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이제 금융자산이 300억이 넘는 사람들을 초고 자산가라고 해요. 초고 자산가. 그러니까 자산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자산가가 42만 명이에요. 그리고 고자산가가 있고 100억 이상의 초고 자산가 제일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을 300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10억 이상이 42만 명이니까 그렇죠. 네. 초고 자산가. 초고 자산가는 뭐 한 5만 명? 5만 명이요? 일단 그래요? 이 자료에 나오는 거는 겨우 8,600명이라고 합니다. 8,600명. 네. 그리고 인구의 0.02%예요. 네. 그러니까 30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기 진짜 힘든 거고요. 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자산은 1,384조 원이고 우리나라 총 가계 금융자산의 27%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0.02%가 27%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100억 이상 자산가를 이제 고자산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부자들의 인구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8,600명이 우리나라의 그런 자산의 27%. 자산.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서 더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이들이 초고자산가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1,568억 정도 가지고 있대요. 재산으로. 예, 우리가 300억 이상을 따졌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제 8,000명의 평균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엄청 부자도 많은 거지. 최상위권은 더 많은 거죠.
제 주변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렇죠. 다 어디 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럼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 거기 또 이것도 나와요. 여기 안에 어디 살고 있는지. 네. 전체 인원의 7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서울, 경기.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구 중에서 70%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있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이 3구의 전체의 45%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아,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좀 서초, 강남, 강남이 다 송파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를 크게 이루었을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여기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난 1년간 부자들이 금융상품에서 이제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있고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수익을 경험한 가장 많은 것들이 의외로 뭐였을 것 같아요? 수익 경험한 거요? 네. 주식. 주식 좋아하시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주식 별로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과 보험에서 수익을 많이 났답니다. 아하, 채권 보험. 그리고 네. 손실을 많이 경험한 상품이 바로 주식과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21년에 주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22년에는 좀 안 좋았죠.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게 부를 어떻게 이루었냐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부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사업이 잘 돼서 사업 소득이 사업소득 36.5%.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가 성공해서 그게 26.6%. 네. 세 번째가 바로 상속 증여. 결국엔 금수저가 잘 사는 걸로 나왔습니다. 14.6%입니다. 그래도 뭐 아버지 잘 만난 것보다 사업소득이 더 잘 되는 게 부자가 더 빨리 되는 방법이겠네요. 더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아버지 잘 만나는 것도 다 뭐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부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목표 설정.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일반 서민들한테 하면 뭐이씨 허무맹랑한 소리 하냐 기술적인 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부자들의 생각은 역시 정신적인 거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목표가 126억이래요. 126억이요? 평균 목표가 이제 126억 목표고. 네. 목표가요? 목표가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계속 물어보고. 목표가 126억입니다. 야.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한 다음에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가지고 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부자들의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정서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목표 설정이라는 건 사실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나오죠. 성공하려면 목표 네. 설정해라. 흔히들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부자들은 다 그렇게 진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빚 내고 대출 내면 망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네. 부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들이 얼마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우리 부자 보고서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냐? 아까 뭐 100억 얘기하셨잖아요. 100억? 맞습니다. 네. 100억입니다. 네. 100억. 10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100억 정도 있어야 이제 뭐 부자 소리 듣는 거죠. 저도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정말 100%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100억만 있으면 몇 천만 원 정도 월 수입은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웬만한 빌딩 하나만 사도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면 아주 큰 돈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저희도 100억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도전해봐야죠.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 잘 해가지고 100억에 도전 한번 해보시고 네. 대한민국의 부자들 이런 주제로 한번 알아봤는데 10억이 있으면 상위 1% 정도 되고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0억 100원 있어야 그래서 우리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목표가 120배 얼마나 했잖아요. 120 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목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